네, 반갑습니다. 창원영어고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교과서 이제 200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문화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문화 요소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권에 대한 얘기를 한다.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유사한 문화 요소들이 분포하고 있는 공간적 범위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을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그죠? 집합이 있으면 그 안에는 원소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아요. 문화 요소는 하나의 원소이고요. 그리고 그 원소들이 이제 동질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특성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해놓은 집합체를 우리는 문화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화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벤 다이어그램에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어 있는 원소들이 있죠. 그렇다면은 그 원소들이 동일한 분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인데 그 기준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문화 요소들이죠. 어떤 문화 요소들을 동질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종교는 어떤가? 식습관은 어떤가? 언어는 어떠한가? 산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취해져 있는가? 사고방식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상은 어떤가? 등등을 분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이 10개가량의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지리적인 어떤 인접성까지 고려를 해서 묶어놓은 기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질문, 그죠? 이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아니다? 그죠? 국가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국경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지리적인 인접성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동일한 문화권일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지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사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화살표로 가르치고 있는 곳.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인데 이런 애들은 유럽 문화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조 문화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시아라고 해야 될까요?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들은 진짜로 그죠? 아시아라고 해야 될지 뭐 건조라고 해야 될지 유럽이라고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점이지대가 나타나기 좋은 그런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점이지대란 무엇이냐? 주변 지역 그 본인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주변 지역들이 다양한 특성들이 겹쳐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지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어떤 문화권이 하나의 레이어로 겹쳐서 나타나는 거고 그 위에 건조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문화 요소들이 레이어 형태로 겹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학적으로 봤을 때 점이지대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이지대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고 왜? 문화 요소가 많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뚝배기 같은 요리도 나오면서 무슨 스테이크 같은 요리도 살짝 나오고 지금 오른쪽 보시면 더 웃겨요. 지금 빵이랑 밥이 같이 있어요. 한 상에 같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뭐 병아리 콩 같은 것도 있고 뭐 스테이크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되게 좀 어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들은 빵이랑 밥을 같이 먹나 희한하네 할 수도 있지만 튀르키예 사람들은 이게 일상입니다. 음. 밥과 빵이 있는 동양과 서양 문화가 같이 있는 이런 독특한 식문화가 나오는 이유는 튀르키예가 점이지대이기 때문인 거고요. 간단한 미술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처님이 뭐 지금 콧대가 서양 사람이에요. 부처는 근데 인도죠? 인도 분이죠. 시다르타는. 불교 문화는 인도 문화인데 왜 이렇게 콧대가 높고 이국적인 그죠? 전두엽이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불상이냐는 겁니다.
간다라 미술은 지금 파키스탄이랑 아프가니스탄 지역 쪽에서 이렇게 나왔던 미술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랑 아시아의 어떤 접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런 간다라 미술, 튀르키예 같은 저미시대 같은 경우는 연구하기가 재미있는 사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하신 문화의 키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권별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문화권입니다. 여기가 북극문화권인데요. 북극문화권은 아마도 좀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겁니다. 문화적 특징인데 사람이 잘 살지 않는 문화적 특징을 지녔습니다. 당연합니다. 춥고, 그죠? 먹을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엄연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어떤 어려운 자연 환경 속에서도 적응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이누이트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 그래도 나름대로 야생동물들도 많이 있고 그 야생동물 뭐 술록 같은 것들을 유목해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합니다. 뭐 자동차에 체인을 감고 다니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북극 문화권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색적인 어떤 문화로서 사우나 문화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로라가 나타난다. 이거는 뭐 문화적 특성이라기보다는 뭐 오로라를 활용한 관광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좀 문화 특성이 될 수는 있겠죠. 예. 유럽 문화권입니다. 반대로 유럽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기후 지역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적으로 많은 어떤 연구거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일단은 크리스토교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관련된 그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전쟁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났죠. 십자군 전쟁과 같은 그죠? 종교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고 빵을 주로 섭취한다. 그리고 혁명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죠. 뭐 시민혁명, 산업혁명과 같은 것들이 발상지이겠습니다. 네. 건조 문화권을 볼게요. 건조 문화권은 이제 그죠? 중앙아시아부터 해서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을 흔히 건조 문화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건조 문화권에서 내전이 많이 발생한다. 왜 그럴까요? 내전이라는 건 국가 내에서의 어떤 내분을 말하는 건데 그만큼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죠. 특히 권위주의 국가인 경우들이 많죠. 중동이라든지 북아프리카 같은 것들.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종교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뭐 겸사겸사 여러 어떤 문제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긴 옷을 주로 입고 있고 창문의 크기가 작고 집이 낮다. 창문이 크기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면서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라서 죽는 거예요. 태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지? 낮잠 못 자는 거지 함부로. 뭐 선인장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도 뭐 독특한 부분일 것 같고요. 향신료를 많이 쓰는 어떤 음식을 먹는다라는 부분도 독특한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꽤 있고 하니까 그죠? 상하겠죠 음식이 이렇게 향신료 처리를 안 하면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문화권은 네 여기 그죠? 여기 하단인데 아프리카 대륙의 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신호등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좀 적어놨어요. 사실 보면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교통 발달이 거의 되지 않은 그런 국가들이 많고 부족 단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키가 큰 야자수가 자란다. 그죠? 야생동물이 살고 있고 어떤 사파리가 발달한 초원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인플레이션 심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짐바브웨와 같은 국가에서 뭐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뭐 돈의 가치가 거의 뭐 그죠?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경제 체제도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겠죠. 네. 그리고 뭐 유럽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영토 쟁탈전이 활발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네,
지금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죠. 네, 보통은 뭐 강이라든지 산맥 같은 걸 경계선으로 하고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럽 열강들이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이렇게 끄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남부아시아는 어디냐? 남부아시아는 여기죠, 그죠? 주로 이제 인도 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남부아시아랑 동남아시아는 근데 사실 크게 구별을 할 부분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구별을 하자면 남부아시아는 인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힌두교가 많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 뭐 그죠? 신분제 사회다라고 하는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동물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죠. 그 공통점은 그러면은 동남아시아랑 어떤 부분이 좀 공통점이 있을까? 방금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환경에 의한 어떤 문화 형성의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인문환경은 좀 다를지 몰라도 자연환경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플랜테이션 농업을 많이 한다. 그리고 교통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발달하기 힘든 지형들이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가 많이 생긴다. 그죠? 오토바이를 이용한다. 여기도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특징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자, 동아시아 문화권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근방이죠. 한중일. 한중일들이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우리가 괜히 뭐 유교걸 뭐 그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네. 한자를 많이 쓰고 뭐 젓가락 문화이고 벼농사 발달하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도자기 같은 것들을 많이 썼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육을 중시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독특한 특징일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대륙에서도 교육에 대한 어떤 열의는 있지만 특히 동아시아 같은 경우가 90년대, 8, 90년대에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교육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절이나 건축물 사원이 많다. 나머지는 뭐 그냥 동아시안 컵이 있다. 이건 귀엽네요. 자,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메리카 쪽입니다. 죄송해요. 남아메리카 라틴이 남아메리카죠. 죄송해요. 앵글로 아메리카가 이제 미국, 캐나다, 북아메리카고 라틴 아메리카가 멕시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있는 남아메리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신대륙이고요. 신대륙이고 어쨌든 근데 예전에 그 식민지의 어떤 식민지에 가까웠기 때문에 식민지였죠, 그죠? 영국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인디언들 이렇게 막 말살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영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운동들이 변형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보이는 것 같네요.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랑은 달리 라틴 아메리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유럽이라고 고칠게요. 유럽과는 달리, 그죠? 유럽과는 달리 귀족 문화의 영향이 적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유럽과 달리 귀족 문화의 영향이 적다. 유럽은 그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살롱 문화도 있고 이렇게 귀족들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신분제 사회의 문화가 좀 익숙하잖아요. 근데 신대륙은 그런 문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지금은 넘사벽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국가다. 이게 또 재밌죠.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다. 그죠?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다. 어떤 앵글로 아메리카, 북미의 어떤 특징, 그 음식 문화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틴 아메리카는 남미죠. 남미이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많이 거주를 해서 관련된 뭐 문화 유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 이건 뭐죠? 친구가 이렇게 문화유산과 관련하여서 찾아준 그런 어떤 자료가 이렇게 있네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하자. 그리고 대부분이 뭐 개발도상국이고 커피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그죠? 둘 다 근데 하나 이제 포인트가 있죠. 포인트가 있다면은 칠레 홍어가 많다. 이 수리남 중독자야 내가 봤을 때. 앵글로 아메리카랑 라틴 아메리카는 근데 어쨌든 양 대륙 다 유럽의 지배를 받았었던 곳이라는 거죠. 근데 앵글로 아메리카는
그 독립을 해가지고 잘 되고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양극화가 심하고 개도국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차이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앵글로 아메리카랑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차이점. 식민지 영향을 둘 다 받았지만 둘 다 식민지였지만 왜 앵글로만 잘 됐을까? 지형적인 요인이 강했을까요? 기후적으로 앵글로 아메리카가 더 살기 좋아서였을까요? 평야가 많아서? 아니면은 독립을 빨리 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 문화권이 있는데요. 오세아니아 문화권의 특징이 있다면, 그죠? 동물종들이 상당히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들. 다른 대륙에서 볼 수 없는 동물종을 활용한 관광 자원이 많이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마오리족 같은 어떤 원주민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 특히 호주죠. 호주가 대부분인데 호주에서도 가축업 같은 것들, 목축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세아니아도 보면은 진짜 여기죠. 여기인데 이렇게 서부 쪽에는 이렇게 발달을 했지만 동부 쪽에는 사막이 많은 그런 어떤 독특한 그런 아이고 독특한 그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서부 중심의 어떤 그 이제 인프라 발달 이런 것들도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사하신 것들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 싶은 어떤 문화권별 특징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화권의 어떤 발생 기준, 그리고 특징, 그리고 점이시대와 같은 어떤 사례들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